안녕하세요. 오늘 상세 페이지 스토리텔링과 SNS 마케팅 활용 강의를 맡게 된 강사 황다혜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원래는 가맹 사업이 주 사업이고 여성 사업가 모임을 지금 거의 한 4, 5년째 운영하면서 뭐 몇 가지 강의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사업을 잘 영위해 가실 수 있도록 교육과 커뮤니티를 관리를 쭉 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여성사업가 모임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많이 기획을 하고 실제로 그 강의를 판매하고 또 앞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꽤 많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없애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홍보글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세 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또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체득했던 것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30분 동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먼저 좀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다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SNS 채널들을 내 상세 페이지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내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한테 판매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지 타겟을 좀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서 늘 주의하려고 하는 점은 이거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누구나 쓸 수 있게,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봐서 그 중에 얻어 걸려라 이런 마음을 제가 늘 주의하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한테 그게 도달이 되면은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원하는 건 이게 구매로 아니면 이용으로 전환이 돼서 실제로 성과를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두루뭉실한 상세 페이지는 우선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명확하게 타겟을 먼저 정해서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팔려고 하지?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판매를 하고자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판매를 결심을 했을 텐데 내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내 제품 서비스와 사랑에 빠지기. 이거는 상세 페이지 기획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내 개인 브랜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사랑에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매장 운영이 제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매출도 안 오르고 뭐 딱히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지를 못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케팅으로도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겠으며 너가 너 자신도 사랑을 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에 자신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돈을 지불하겠냐. 이 말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 강의를 할 때는 늘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기는 해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게 어렵고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부족한지를 우리는 다 되게 세세하게 캐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그렇게 애정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랬고.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본 다음에 이런 장점이 또 있었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냥 실제로 범용으로 나타나 있는 장점 외에 분명히 장점은 있을 거고 내가 이 아이템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 보면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단점도 있구나. 이 단점은 내가 어떻게 보듬어 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연애를 하듯이 제품이랑 말이 웃기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좀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셀링에도 반드시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가 느끼는 건 다른 사람도 느끼는데 어쨌든 나는 판매자니까 나는 내 제품에 대해서 뭐든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데 최소 30번 이상의 질의응답 시간은 가지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 생각이 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내가 내 제품에 오는 질문을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좀 판매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이 제품, 내 서비스를 판매를 할 건데 난 지인을 앞에 두고 저는 이제 그 보통 뭔가를 기획을 할 때는 늘 가족들한테, 지금은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이런 서비스를 이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곰곰이 듣다가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가볍게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다가 좀 더 깊은 질문을 내가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싶다 하면은 내 제품, 내 서비스랑 비슷한 걸 판매하고 있는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나 뭐 판매처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후기가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페이지든 간에 그 문의처는 있잖아요. 그 문의처에 보면 아주 오랜 기간 운영이 되었었던 곳은 아마 자주 묻는 질문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이런 류의 제품군에는 이런 질문들이 주로 오는구나.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시작해야겠다라고 보완을 하고 내가 나중에 내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이 됐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면 그건 또 훌륭한 상세 페이지가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할 때는 루틴이 좀 있어요. 그 루틴에서 고객한테 신뢰를 주고 구매를 일으키게 하려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사실은 구매를 일으키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시작하던지 간에 사실 벤치마킹에 좀 힘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미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잘하고 있는 건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개선하고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내 제품에 적용을 시키면은 그야말로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랑 관련이 있는 일단은 나랑 가장 똑같은 걸 찾아서 그거를 뭐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똑같거나 혹은 그와 조금 비슷한 것들 아니면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군에 속해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처음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잘 찾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차릴 때는 발품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 팔고 또 내가 만약에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 팔고 있는 커피숍 가가지고 먹어도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플레이팅도 해보고 하는데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과정도 온라인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발품 파는 건 생각보다 쉬우니까 시간 투자 많이 충분히 하셔서 서치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영업을 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그냥 막무가내로 딱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완성도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면서 저도 아주 예전에 했던 실수이지만 늘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에 유난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고 내용이 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쁜 디자인을 해도 사실 그게 예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신경 쓰시기 전에 무조건 내실을 잘 다지시고 내가 기획을 좀 명확하게 뼈대를 잘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나중에 문제니 기획 단계에서 너무 디자인에만 치중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멈추지 마시고 디자인은 뭐 외주 맡길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주를 나중에 맡겨도 되니까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망고보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뭐 유료이기도 하고 무료이기도 한데 거기서 충분히 퀄리티 있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저희가 스스로 완성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은 너무 개념치 마시고 디자인을 맡기시더라도 보통 외주업체를 맡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주고 맡기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뭐 이것까지 다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기획 단계부터 다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획 단계를 기획부터 맡기면 비용이 일단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획을 완벽하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에 그러면 나중에 계속 수정 반복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방지하시려면 일단 기획
기획 자체는 내가 먼저 해놓고 디자인을 맡기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로고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그 디자이너와 그 실제로 사용자 간의 마찰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내 브랜드의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쁜 디자인만 원해서 그 로고 디자이너한테 맡기면은 그냥 디자이너는 내가 말한 대로밖에 해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명확하게 뭔가를 인지하고 있고 내가 명확하게 내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나중 문제, 디자인을 혹시 맡기시더라도 기획까지는 바라지 마시길, 이거를 꼭 추천드리고, 망고보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고보드에 가면 그 상세 페이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상세 페이지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획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통의 상세 페이지는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망고보드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고, 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 이런 정보는 꼭 필수로 들어가야지 좀 보기에 좋은 상세 페이지가 되겠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미리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할 준비. 이거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건 앞으로 내가 쭉 판매를 영위해 나가면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너무 고객한테 좋은 정보만 알려주고 싶고, 이거는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때도 좋고 저럴 때도 좋고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이 드신 분들 타겟으로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어린 사람이 써도 좋다고 얘기했다가, 고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딩도 워딩이고, 사용하는 사진의 톤도 마찬가지고, 내 이미지 뭐 어떤 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하나의 주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결국에는 이용하셔라겠지만, 이거를 내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준비했고 이런 건 너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라는 게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끝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 판매해야 돼. 이거 이전에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획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들도록 늘 주의하셔서, 어느 정도 기획 단계가 마무리되면은 꼭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끝에도 마찬가지고 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구체화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단어로 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단어적인 부분도 주의하셔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고객이 내 제품에 궁금증을 가지거나 기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해서, 상세 페이지는 일단 제가 아까 어떤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차별성, 신뢰,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고객한테 하나의 목소리로 저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 좋으시냐면, 첫 번째로 지금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제품을 사용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설명하면 좋지? 만약에 저를 예로 드릴게요. 저는 지금 카페 디저트를 판매하는 브랜드의 가맹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었던 계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월세가 440만 원인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매장에서 원래 대관도 하고 커피도 팔고 그냥 무리 없이 매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관도 안 되고 홀 영업도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주방이 굉장히 커서, 이 주방을 어떻게 이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처음에 분식 판매를 시작했어요. 근데 매장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매출은 올랐지만 이 매장을 분식으로 활용하니까 카페로서의 기능은 전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커피 디저트를 내가 스스로 잘 만들어서 디저트를 남기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사업에 이르러서, 제 앞에 카피는 그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상에는 월세 440만 원이던 매장이 어떻게 코로나를 딛고 일어섰을까? 이게 처음 카피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세요. 아, 나도 지금 월세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 회사,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 의식에 의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이거를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동원했던 방법, 내 제품을 만들었던 방법, 그리고 내 서비스를 기획했던 방법, 이런 것들을 그 하단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 밑에는 실제로 이거를 이용했었던 사람들의 후기. 근데 뭐 내가 지금 판매하기도 전인데 이 후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지인들한테 내가 가상으로 서비스를 판매했다고 했을 때 그들의 피드백은 저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피드백을 내가 처음에 명확하게 했던 타겟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0대 주부예요. 그러면 30대 주부들은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집에 남편도 보살펴야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이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30대 주부 A씨 해서 그 사람의 가상의 후기를 만들어서 여러 개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거를 구매하려고 하는 타겟층이 이거를 구매하면 저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내 고객의 후기를 제대로 쌓아가는 과정이 진짜로 필요한데, 그럴 때에도 이 후기를 쌓는 방법이 내 상세 페이지에 전체를 다 후기를 녹일 수는 없으니 제가 나중에 뒤에서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기는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처음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할 때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차별성 옆에 신뢰는 제가 이 제품을 그리고 서비스를 기획을 했을 때 이걸 앞으로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고객한테 잠정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객이 딱 읽었을 때 이거를 반짝 판매하고 그냥 그만할 사람이다, 그만할 제품이다, 그만할 서비스다 라고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뭐 100%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며칠 이내에 뭐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신뢰를 주실 수 있는지도 기획 단계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회사를 벤치마킹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은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9버전이랑 그리고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신제품의 성능 비교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타사에서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점인데, 저희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아니면 이런 점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나아졌는지도 차별성 부분에서 같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할 때 내 제품의 서비스에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지,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했었던 후기, 그리고 아니면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거는 반드시 수치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하려면 얼마인데, 얼마를 어떻게 내야지 내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라고 궁금증이 풀리도록 정확하게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구매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얼마인데 이거를 이용하시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을 하시면 내가 구입한 후에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 이 모든 게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 해결책 제시, 그리고 입증, 그 다음에 가격 제시, 구매, 이 항목들을 하나씩 적어놓고, 일단은 종이에 딱 단어들을 적어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글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글로 한번 쭉 써보시고 글을 쓴 다음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잘된 점, 아닌 점, 고쳐야 될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설정에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문제 해결. 만약에 이제 보편적인 문제를 잘 찾지를 못하시겠다. 아, 내가 뭐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하는데 문제도 없는 거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시면은 되게 평상시에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베개는 계속 얼굴 트러블을 일으키는 만약에 베개피, 제 지인 중에 베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베개 속이 아니라 베개를 감싸는 천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앞에 카피라이팅을 한 게 매일 피부 트러블이 매일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지 밤낮 매일매일 화장품을 개선해보고 피부과를 다녀보고 해도 결국엔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피부 트러블은.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베개, 매일매일 베고 자는 베개가 뭐 천연천이 아니어서 이게 피부 트러블이 잘 발생을 했다. 그래서 베개피를 바꿨더니 이런 피부 트러블이 일부분 개선이 됐다. 그래서 나는 내 피부 트러블을 극복하면서 이 베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베개 와디즈에서 판매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하지만 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내 제품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이 내 제품을 필요로 하지? 그러면은 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왜 내 제품을 필요로 할까? 이거를 왜 내 제품을 필요로 할 때 좀 이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 제품을 처음에 판매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을 좀만 고민해 보시면은 되게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어려운 아니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를 기획한다고 할 때 좋은 점들만 나열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고 같은 톤으로 얘기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좋은 점들의 나열만 될 뿐이어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딱 하나의 카피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면 그 얘기만 쭉 계속 끌고 가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키워드만 잘 신경을 쓰셔서 쭉 끌고 나가시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고객이 읽을 때 이탈률을 낮추고 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러면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SNS 마케팅, 이 SNS 마케팅이라기보다 SNS 채널을 좀 적재적소에 써가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 SNS 채널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딱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 밴드도 마케팅 채널로 활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밴드는 뭔가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 뭔가 공동구매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뭐 고급 정보를 판매할 때 네이버 밴드는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말했던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페이스북은 어차피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려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다루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랑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판매로 전환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판매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후기를 쌓기 위해서는 사실 판매 후에 내가 어떻게 이 컴플레인이라던가 아니면 문의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후기가 쌓이냐 아니냐가 결정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는 재구매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마케팅도 필요한데 사실 이 후속 마케팅이 돈이 많이 든다. 뭐 무조건 파워링크 키워드를 걸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광고비를 많이 지출을 해야지만 그런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후기의 힘을 믿는 축이어가지고 후기를 쌓는데 되게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이 후기를 통해서 잘 발전이 되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무엇보다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 뭐 광고비도 지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우리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로 쓰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라던가 서비스의 사진을 모두 다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만 막
디립다 다 넣어져 있으면은 사실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물론 일정 부분의 사진과 영상은 어느 정도 읽는데 도움을 많이 주긴 하지만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다 녹일 수는 없으니 밑에 이제 제일 하단에 더 많은 사진,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로 들어오셔라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이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사진 아니면은 뭐 내가 제품 패키지가 예쁜 편이라면 그 패키지를 나열한 사진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케이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작업을 한 케이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거기 인스타그램에 내 홈페이지, 내 미니 갤러리처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은 상대적으로 문의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그거를 문의를 받는 채널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실 때 그리고 좀 한 가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건 인스타그램에 이제 내 포트폴리오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올릴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사진이라고 해서 이 사진이 다 똑같은 색깔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사진을 다 모아놓고 봤을 때 분명히 같은 결의 사진들이 있고 또 같은 색상들이 모여있는 사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올릴 때 인스타그램은 세 줄씩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이 세 줄만큼은 내가 톤을 맞춰서 올리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최소 9장 이상의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딱 보면은 이게 톤이 조금이라도 맞춰져 있으면 보다 전문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갔을 때 인스타그램이 지금 아마 인스타그램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을 때 고객이 이 인스타그램을 처음 들어와서 구매를 결정짓는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믿을만하다 아니면은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는 여기 처음 들어와서 9개의 사진 길게는 12개의 피드를 보면서 인스타그램은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첫 화면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아니면 하물며 아니면 이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인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9페이지 안에 다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내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때 직장인으로 치면 어딘가에 이력서를 낸다라는 느낌으로 인스타그램을 같이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의도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최상단에는 문의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상세 페이지 구매의 연장선이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고 하단에 꼭 같이 인스타그램 링크 걸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저희가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가 일어났을 때 일정 수준의 매출에 도달하기 전에는 혼자서 운영을 하고 CS 직원을 두기가 사실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CS 직원을 그렇게 두셔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나만 잘 관리를 해 놓으셔도 여기에서 CS도 맡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어느 정도 DB가 쌓이면 마케팅 채널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네이버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리자 검색하셔서 거기에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누구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입을 해서 내가 판매할 제품 서비스 이 명칭으로 가입을 해 놓으신 다음에 내 상세 페이지 쪽에 문의는 여기로 다 몰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문의처를 여러 개로 다양하게 받으시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까지 도달을 하려면 관리하는 곳은 하나만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해서 문의는 여기로 아니면은 뭐 배송 안내를 여기에서 해드릴 거니까 무조건 여기 추가하셔라 아니면은 처음에 여기로 모으기가 힘이 들다면 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가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추가를 했을 때 베네핏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라고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발행하는 쿠폰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상세 페이지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주시면 500원 쿠폰 1,000원 쿠폰. 보통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실 때 찜을 많이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쿠폰 발행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거를 카카오톡 채널 그 친구
친구 수를 늘리는데 이용해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친구가 많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나중에 저희가 어떠한 마케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구매 주기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서 이게 그냥 딱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나중에 이거 다 썼네? 아니면 이거 쓸 때가 됐네? 아니면 이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케이크라고 하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구매하게 되니까 디자인 케이크라면 그래서 그런 구매 주기를 잘 파악을 해서 그때마다 광고를 좀 적은 돈으로 뿌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고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플러스 친구에서 광고 메시지를 발송을 했을 때 문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뭔가 고객이 좀 더 거부감이 덜 하게끔 제 채널로 다시 연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광고를 할 때 저희가 내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링크를 같이 첨부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네? 아니면 이런 게 또 신제품이 추가가 됐네? 이러면은 밑에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내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제 CS 채널, 마케팅 채널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리자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벤치마킹 사이트를 보면은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세 페이지 상에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사람들은 요즘에 그냥 카카오톡으로 쉽게 문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그리고 업무 처리에서도 뭔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도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로봇이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질문 클릭하면 이런 답변이 나오게 그리고 이런 질문 나오면은 이렇게 처리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충분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좀 간단한 업무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면서 꼭 이런 CS 채널까지도 같이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보통 블로그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포기를 하는 루틴이 있어요. 블로그를 해야지. 무엇보다 블로그가 이제 가장 뭔가 구매를 결정짓는다거나 아니면 구매에 큰 도움을 주는 채널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지금 아무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저는 지금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네이버 블로그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어떻게 꾸며져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도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에서 전력을 다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건 제일 먼저 그냥 일단은 글을 올리시면서 컨텐츠를 쌓은 다음에 분리를 해도 늦지 않은데 블로그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거를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 되고 네이버는 내 카테고리는 어떤 식으로 꾸며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카테고리 분리를 했는데 그러면 글을 쓸 때 본인의 닉네임이나 인사말이나 하단에 넣을 배너나 이런 부수적인 것들부터 고민을 하셔서 그 기획 단계에서 지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블로그는 지금 상세 페이지 연동 부분에서는 내 브랜드, 나를 스토리텔링하는 채널로 일단은 쓰시면 되고 그게 나중에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냐,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되지, 이거를 어려워하시지는 마시고, 나 아니면은 내 제품 아니면 내 서비스를 놓고 마인드맵 아시죠?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연동된 그리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텐데 그런 단어를 그냥 두서없이 한번 다 써보시는 거예요. 종이에. 그래서 이 종이에 다 써서 이 키워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 카테고리를 나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한 편씩 다 써보시는 거예요. 길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니면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런 키워드들을 다 나열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글을 써보신 다음에 그대로 네이버에 블로그에 발행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발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 설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테고리 설정을 하고 그 후에 잡아가도 늦지 않으시니까 너무 초기 단계에서 블로그는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요즘에는 사실 옛날처럼 PC로 보는 시절은 지나서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블로그 위에
뒤에 디자인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너라던가 이런 거를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블로그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 글을 뒷받침할 자료나 사진이나 그리고 사진보다는 영상이 좀 좋긴 좋으니까 영상이 자료 준비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은 사실 뭐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어떤 정보를 올리면 이제 가장 내 상세 페이지에 신뢰를 주실 수 있냐면 고객들의 후기 있잖아요. 제가 아까 후기를 상세 페이지에 잘 녹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기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거기도 하고 또 케이스마다 다른데 그거를 내 상세 페이지에 다 녹이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기에도 너무 길이가 길고 그리고 후기가 너무 길면 솔직히 고객은 지치게 되어 있어서 상세 페이지 상에는 뭔가 그 고객층을 대변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후기만 몇 가지 올려놓고 그 외에 이제 후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후기들은 블로그에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클래스를 하는 사람이라서 내 상세 페이지를 좀 꾸미고 싶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꾸몄을 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뭐 이거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배우면 얼마 만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만 설명하기에도 되게 부족한 상세 페이지인데 여기에 고객 후기만 나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A는 이런 상황에서 제 클래스를 수강을 해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만 일기처럼 계속 업데이트를 해도 그게 하나의 방명록 같이 되어서 고객이 들어갔을 때 흥미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런 사례도 있었구나 저런 사례도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후기를 모아놓는 방명록처럼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기록하는 일기장처럼 쓰셔도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게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뭐 가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보통 어려워하시는 건 내가 홈페이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하니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나는 디자인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럴 때는 라이트하게 블로그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블로그를 내 작은 홈페이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 이게 이래서 필요하겠다라고 문제를 인지를 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객 후기가 쌓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블로그에 담아 놓으면 굉장히 이것만큼 탄탄한 블로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블로그에다가 제 히스토리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스토리텔링을 거기에서 이뤄나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널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 모든 전반적인 것들 내가 내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기 위해서 내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판매처를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실제로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깨우쳐가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의 문제점을 찾아보시는 거. 지금 저기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저기 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나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볼까?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물론 AS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군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AS를 내가 전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구조는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협력사를 찾아보시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내가 고객한테 판매가 일어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무상으로 AS를 해줘야 되는 그런 약점이 혹시 나한테 있지는 않은지를 기획 단계에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처음부터 힘을 빼지 마시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돈으로 해결하면 사실은 좋긴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플랫폼들이 많아서 그냥 내가 얼마나 내 거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판매를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를 지출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광고비를 지출을 할 때 내 예산이 100%라고 하면 초반에는 절대 광고비를 10% 이상 지출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뭐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이거는 아주 나랑은 좀 먼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은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 기반이면은 네이버 지도, 내 매장의 주소를 설명하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사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메뉴라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금 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그런 네이버 지도조차도 뭔가 이제 완벽하게 내용을 채우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서 이제 홍보 채널을 찾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블로그 체험단을 쓰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르게 판매를 유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에게 주어져 있는 플랫폼은 내가 스스로 풀로 활용한 다음에 다른 채널은 찾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제품을 최대한 상세하게 고객한테 이견이 없이, 그리고 이견이 있더라도 그거를 100% 다 맞받아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준비를 잘 하신 다음에 뭐 다른 마케팅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혹시나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실 때 제가 오늘 강의 자료 이렇게 짧게 키워드로만 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실제로 기획하고 계시는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디벨롭 됐으면 좋겠는지 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여기 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그 기획 단계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